룬드베기 가지가 APB-A1과 관련해서는 이제 3분기에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상의 환자 투약을 시작을 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저희 채널에서 기업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CFO께서 출연하셔서 기업의 기술 내용, 그 다음에 향후에 추진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또 하나 했죠. 미국 신약 개발사 에보뮌의 APB-R3를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총 계약금 1,500만 달러를 포함을 해서 총 4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단기간에 이제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 기관들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재료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을 기존에 했었고 룬드베이에 했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개 했을 때하고 두 개 했을 때는 천양지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했을 때는 1이라고 본다 그러면 두 개를 했을 때는 곱하기가 됩니다. 무슨 의미의 곱하기냐?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이 4배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4배로 증가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신뢰성이 높아졌으니까 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기술을 추가적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그래서 한 개 했을 때에는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아직 POC를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으로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의 신뢰성,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현금이 약 900원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마일스톤은 1조 2천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약간 특징적인 것은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10%의 지분을 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최근에 유한양행이 상당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하고 있고 성공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한양행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스코텍이라든가 또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등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파 작동 원리, 그러니까 융합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항체 중에서 결합 부위만을 떼어내고, 그러니까 전체 항체에서 결합 부위만 떼어내다 보니까 그 덩치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항체의 결합 부위하고 또 치료 약물을 직접 결합하는 융합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융합 단백질은 한쪽 편으로 또 알부민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부민하고 결합하는 순간 빗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타겟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속에서 머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파의 장점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부민에 결합해서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건데, 이 알부민이라는 것이 암 부위라든가 또 염증 부위에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겟을 찾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타겟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의 가변 부위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의 가변 부위가 항체보다는 작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가변 부위에 다양한 약물들을 4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뒤에서 조금 강조드릴 부분인데, 어찌됐건 다양한 약물들을 붙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부민에 결합해서 최대 15일 정도를 돌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돌기 때문에 한 달 제형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죠.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룬드백이 가장 앞선 물질 APB-A1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4억 4,800만 달러의 룬드백에 기술 수출한 상황이고요. 요번에 R3를 또다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상 단계의 물질 2개를 모두 기술 수출을 한 거죠. 따라서 임상을 이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들이 다 가지고 갔고 그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적으로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 반면 다른 사업에도 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2가지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룬드백이 가져간 APB-A1과 관련해서는 이제 3분기에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상의 환자 투약을 시작을 하면서 마일스톤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마일스톤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또 한 가지는 룬드백이 추가적인 적응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적응증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가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1에 대한 임상 2상 추진 그리고 마일스톤 수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이 사파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맞춤형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기술 수출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성과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기술 수출을 2개 함으로써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배가 돼서 1에서 4로 올라갔다라는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임상 파이프라인 모두를 기술 수출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우리가 소위 핵심 주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식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충분히 마련을 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인 기술 수출, 이 플랫폼 기술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도 우리가 높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룬드백이 발표하는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흑자로 전환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기술 수출에 의한 호재가 발표되면서 다소간의 기관 중심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 수출과 또 향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